2025년 군무원 합격 설명회 1차입니다. 네, 1차.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인원을 막 줄여서 1대1 컨설팅을 좀 많이 늘리는 차원에서 좀 여러 차례 진행하는, 보통 한 3번, 4번 정도 진행하는데 이번에 10번 진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 1차입니다.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늦거나 안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올해 벌써 17년 차입니다. 2009년부터 이 군 관련된 학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군사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학원에서는 12개까지 운영하다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요즘 모집이 잘 안 됩니다. 저희만 모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모집이 잘 안 돼요. 부사관 장교 상당히 어렵죠. 군무원이 그나마 난데 그래도 뭐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경기 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이제 노량진 캠퍼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 광주 캠퍼스, 송파 그리고 대전 캠퍼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설명회는 이제 노량진 캠퍼스를 위한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인, 군무원 가장 많이 배출했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군에 모집병 관리하시는 장교분들이 계세요. 장교는 보통 중령이 하시고 부상은 보통 원사가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보통 2년 주기로 로테이션 되시거든요. 저는 벌써 17년 동안 로테이션 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족군무원학원에서는 경영학 강의를 하고 있고 서울 최초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군사학과인 올해도 이제 수시가 지지난주 발표가 났는데 지원자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다른 군사학과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 1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서경대학교 군사학과에서 1학년 지도교수를 맡고 있고 대학원은 이제 국방영역 전공 담당 교수로 현재 역시 겸직을 해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군무원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셨는데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의 전략을 좀 세우시라는 말씀에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고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2025년 군무원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직렬 선택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 선택한 직렬은 중간에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바꾸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직렬 선택이 그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직렬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마음껏 물어보시고 그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렬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은 공부 방법이 되겠죠. 어떻게 공부를 방법을 세워서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필기는 어떻게 하고 면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럼 이쪽에 앉을까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네. 필기 공부에 대한 전략 플랜을 세우는 게 그 다음 중요하겠죠.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7개월 남았습니다. 이 7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많이 갈라지겠죠. 그래서 요 필기 공부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집 공고 일자 언제 발표하죠? 1월 2일 발표할 겁니다. 1월 2일 오전 9시에 담당자가 출근을 해서 뭐 8시 반 정도 출근하겠죠. 8시 반 출근해서 9시 정도에 올립니다. 해마다 그랬고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바로 9시 한 10분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1월 2일 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요 모집 일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모집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필기 일자, 면접 일자 등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론 공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풀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필기 합격 이후에는 면접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면접 종료한 다음에는 신체 검사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신체 검사에서 부적격이 나서 떨어지는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체 검사까지 반드시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럼 오늘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 직렬 선택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하고 가시면 많은 걸 얻게 되실 겁니다. 군무원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여러 공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공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들어갑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군인은 무슨 연금 들어가죠? 군인연금 들어갑니다. 군인연금. 대한민국 3대 연금이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저희 같은 교수진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뭐 들어가죠? 사학연금 들어갑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3대 연금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현재 민간이신 분이라면 국민연금에 들어가지만 요 세 가지가 바로 우리나라의 3대 연금입니다. 그중에 공무원은 군무원이기 때문에 이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은 공무원 연금 가입이 되시는 거고 복지 혜택은 뭘 받죠? 군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복지 혜택은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은 군인과 같이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군무원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쪽에 앉으실까요? 저는 단언컨대 요와 같은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민 업무가 적다라는 거죠.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대민 업무를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없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민간인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죠. 두 번째, 야근 회식이 상대적으로 적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야근한다, 회식한다, 군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가 없죠. 요즘은 대부분 워라밸을 상당히 많이 챙깁니다. 그리고 오래된 얘기지만 군에서 회식할 때 더치페이 또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윗사람이 사고 이런 게 많이 없어요. 다 더치페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47개의 직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직 공무원이 됐을 때, 지방직 국가직이 됐을 때 거기 나와서 사회에 진출한다면 경력으로 인정받나요? 경찰직 못 받죠. 하지만 우리 공무원은 47개의 직렬이기 때문에 경력 인정을 받고 기사, 기술사 자격증 다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경력 인정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리고 60세에서 몇 세로 늘어나죠? 이제 65세로 늘어나고요. 68년생 기준으로 해서 1년씩 소급 적용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근속을 하게 되면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20년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년 근속하시면 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군 출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군 출신이 예를 들어 7년 군 생활했다. 그리고 나와서 군무원 3년 했다. 그러면 도합 10년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가입이 돼서 공무원 혜택을 받습니다. 다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선생님? 2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8년만 하면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62세, 만 60세부터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연금 대상이 된다는 거죠. 최대한 오래 할수록 연금 액수는 늘어나죠. 최대 얼마까지 늘어날까요? 33년까지 늘어납니다. 35년에도 33년이고 40년으로 해도 33년밖에 안 돼요. 최대 33년까지입니다. 연금 수령은 10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주 수요일 점심 식사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뭐 하죠? 전투체육합니다. 매주입니다. 매주. 군인분이랑 똑같습니다. 전투체육, 등산, 테니스, 골프는 좀 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러한 구기 종목 등의 전투체육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산책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승진, 진급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은 국가직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릅니다. 승진이. 우리가 이제 군무원 5급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직 5급이 있습니다. 똑같은 5급 사무관인데 비교를 하자면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는 이제 올해 국세청에서 2007년부터 국세공무원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되시면 저랑 같이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제가 교육을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국세공무원 대한민국에서 되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하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당연히 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거고. 근데 올해 했지만 국세공무원 5급 사무관은요. 개인 룸이 있어요. 개인 비서도 있고요. 5급 사무관이. 우리 군무원은 5급은요. 그리고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진급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월급은 기본급은 똑같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급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성적에 따라 희망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타 군은요, 국방부나 공군, 해군은 부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이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적을 최대한 높게 맞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석박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저도 박사 공부할 때
부의사관, 뭐 서기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공무원분들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박사과정에서. 역시 많이 옵니다. 당연히 위탁생으로 50% 장학 혜택을 주어집니다. 군 위탁생은.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박사 진학 기회가 상당히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죠. 학비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방직이나 국가직 가서 대학원 가고 싶다? 본인이 몰래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피해를 줄까 봐. 근데 우리 군은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혜택은 저의 이제 장점인 거고 단점도 있죠.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단점. 인터넷 들어가면 단점이 굉장히 많죠.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이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요번에 의대 2,000명 정원 늘렸으니까 전부 의사 됐으면 좋겠어요. 전부 판검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개인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일반 사회에 나와서 정말 힘들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삶보다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투자한다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는 일반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보다는 훨씬 군무원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단점은 지역 선택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일반 지방직 공무원은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시험 볼 수 있죠. 하지만 군무원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기사가 하나 났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인재 선발하겠다라는 거죠. 내년 2월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지역인재 선발을 노려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고3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고등학생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군무원은 대한민국은 약 44,000명의 TO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무원은 44,000명이에요. 그리고 일반 현역은 몇 명이에요? 50만 명이 무너진 지금 한 4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7만 명 중에 44,000이니까 약 8%, 9%밖에 안 됩니다. 현역 군인에 대비해서. 근데 미국은 몇 %가 돼요? 미국은 많을 때 56%로 현역 군인보다 군무원이 더 많습니다. 현재는 47%, 5% 막 요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현역 군인 2명이면 1명이 군무원이라는 거죠. 왜 미국은 이렇게 군무원의 비율이 높을까요? 비전투부자는 대부분 군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사관 장교의 비율이 점점 줄고 현역병에 대한 모병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징집제도를 실시한 우리나라는 군 인력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군무원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다. 현재 8%밖에 안 되는 이 군무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30%까지 늘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군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비전투일 전부 군무원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초기까지만 해도 2%대를 유지하던 게 4%까지, 8%까지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 군의 사무관리나 후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아직까지 군무원은요, 5개 군에서 따로따로 뽑습니다. 국방부, 육군, 해군, 해병, 공군 이렇게 5개 군에서 따로따로 뽑고 이 중에 몇 개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1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 바뀌어야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방부 행정을 넣는데 85점이면 떨어집니다. 컷이 86점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85점 시험 문제 똑같으니까 나는 국방부 안 가고 해군을 가도 되는데 85점 맞으면 떨어지고 해군 7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 군에서는 엄청난 낭비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통합 선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은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니까 이게 참 복불복이라는 거죠. 내가 점수가 일반 사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 개 군만 응시 가능하고 중복 지원하면 그냥 떨어집니다. 이건 뭐 시험 봐도 떨어지는 거예요. 중복 지원하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한 개 군만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렬은 몇 개 있습니까? 47개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이제 뭐 직렬에 대한 만 7개 시험 과목이라든지 하는 일들, 그리고 최근에 합격 점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24년도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개인 상담할 때, 개별 상담할 때 24년도 게 중요하기 때문에 24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거 좀 호환이 안 돼서 여기가 비어 있는데, 제일 먼저 시험 절차는 필기를 보겠죠. 필기는 최종 학점의 몇 퍼센트 반영하죠? 50% 반영합니다. 필기 합격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하는 단계가 바로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회는 두 가지 봅니다. 뭐와 뭐 보죠? 범죄 사실하고 개인 신용정보 봅니다. 범죄 사실은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는 공무원 인사법 33조에 의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혹시 범죄 경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신용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파산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원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면접을 보겠죠. 면접 몇 퍼센트 반영하죠? 이것도 50% 반영합니다. 필기 50%, 면접 50%.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필기에서 130%에서 150% 선발하기 때문에 3명에서 5명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30에서 50%는 떨어진다. 그리고 면접에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면 신체 검사 받으셔야 되는데, 이 신체 검사에서도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빈혈 수치가 높다든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간 기능에 의해서 간 수치가 너무 높거나 하는 경우는 재검 뜨거든요. 재검 뜨면 다시 가서 신체 검사를 또 봐야 됩니다. 또 재검 뜨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일 제출하는 시간이 4일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검사 받으세요. 미리 가능합니다. 6개월 이전 것까지 가능하니까, 내가 면접 보고 왔는데 어느 정도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컨디션 좋게 하고 와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동네 의원에서 받으시면 돼요. 집 근처 의원 있죠? 아무데나 전화하셔가지고 동네 의원에 전화하셔서 공무원 신체검사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서 신체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한 2,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 꼭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2025년 이제 월별 공지사항입니다. 1월 2일은 말씀드린 대로 일정 나옵니다. 일정. 그래서 1월 2일 오전 9시에 제일 먼저 챙기셔야 될 게 바로 일정이고, 두 번째, 4월 달에 뭐가 나오냐면 채용 공고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죠? 채용 인원이죠. 채용 인원.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렬에 몇 명 뽑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채용 인원을 보고 뭘 선택하셔야 돼요? 군 선택하셔야죠. 군.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무조건 육군 갈 거야, 지금 무조건 국방부 갈 거야가 아니라 4월 달에 모집 공고를 보시고 5월 달에 원서 쓸 때 군에 대한 눈치를 좀 보셔야 돼요. 군별, 직렬별 채용 인원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순 정도가 되면 최종 경쟁률을 이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해병이나 해군은 좀 복불복이에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떨 때 점수가 굉장히 높고 어떨 때 점수가 낮아요. 요거 분석을 상당히 잘 하셔서 이 군 선택에 실패가 없으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85점이면 국방부는 떨어지더라도 공군이나 육군이나 해군 붙을 수 있는 성적일 수도 있는데 국방부 선택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5년에는 시험이 7월 12일이나 19일 둘 중에 하루겠죠. 보통 이제 19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9일 날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거고, 면접은 육군은 통상 4주간 봅니다. 워낙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군은 3일에서 5일 정도 사이를 두고 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최종 합격 발표가 나고 11월 1일, 12월 1일 임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임용 기간에 여러분들이 임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기간에 임용을 못하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임용 유예 제도를 이용해서 임용 유예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용 유예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채용 인원인데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17년, 18년도까지는요 사실 6회공 다해서 1000명 내외로 뽑았습니다. 해마다 똑같았어요. 늘 1000명 내외였어요. 계속. 그러는 게 2019년에는 시험을 2번 봤습니다.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래서
2019년 이후로 지금까지 군무원 시험은 1년에 몇 번 봅니까? 2번 봅니다. 2번. 근데 대부분 분이 한 번을 알고 계신데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2019년에는 2번 이때부터 봤는데 이때는 전반기 필기, 후반기 필기가 돼 필기가 2번이 있었어요. 이 해만. 근데 2020년부터는 후반기는 필기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시험은 필기 없이 면접으로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육군도 후반기를 뽑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1년의 시험은 2번입니다. 2번. 25년에도 그럴 거고요. 두 번씩 뽑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확 늘어나죠. 4,000명대, 갑자기 6,000명대, 그리고 5,000명대 조금 줄죠? 정권 바뀌면서. 요거 엑셀 데이터가 좀 안 나오는데 3,400명이에요. 3,487명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예상은 한 3,600명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600명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25년에 3,600명 정도면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날 겁니다. 작년에 전체 경쟁률이 몇 대였냐면요. 작년에 전체 경쟁률은 8대 1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10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자, 5,700명 뽑았는데 10대 1이었어요. 3,400명 뽑았는데 8대 1밖에 안 됐어요. 저는 내년에 준다고 봅니다. 내년에 채용 인원은 늘어나겠지만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현재 분위기를 봐서 많은 군무원 학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사관 장교학원은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필기시험도 없어졌거든요. 그만큼 지금 인력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식은 고점일 때 들어가야 될까요? 저점일 때 들어가야 될까요? 저점. 답이 나온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군, 부사관, 장교, 군무원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보이거든요. 언제까지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기사 나온 거 보셨나요? 앞으로 하사, 부사관에게 얼마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부사관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4,700만 원 준다는 거죠. GPA 근무하면 최대. 죄송합니다. 470만 원. 4,700이 아니라 월 평균 월급을 47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봉으로 따지면 5,500, 6,000 되잖아요. 하사가 괜찮은 겁니다. 하사는 여러분이랑 똑같은 구급 대우를 받습니다. 군무원 늘리겠죠, 당연히. 안 늘릴 수가 없습니다. 주거 혜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이 저평가적인 시점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셌어요, 상당히. 특히 21년에는요, 엄청난 경제인류가 점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는 이 시점에 잘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발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원서 접수는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만 지원해야 됩니다. 경채, 공채 불가능합니다. 복수 지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채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개별 상담하셔도 됩니다. 경채의 조건 상당히 쉽습니다. 3년 이상의 민간 경력이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거나 석사학위 이상 있으면 경채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추천을 실시한다. 내년 2월부터 실시합니다. 지역별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건 이미 공무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공무원에서 하고 있는 걸 군무원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필기시험은 육해공 해병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문제도 동일합니다.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문제 출제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7개 직렬이죠. 한 직렬단 전공 과목이 약 3과목씩 있습니다. 그럼 몇 과목 정도를 출제해야 돼요? 국방부에서 150과목을 출제해야 돼요. 출제위원이 몇 명이냐면 과목별로 3명에서 4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출제위원이 몇 명이요? 최소 저는 600명 이상이라고 봅니다. 출제위원만이에요. 출제위원 600명에게 문제 출제할 때 난이도 조절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은 시험이 정형화됐어요. 수능도 정형화됐죠. 우리 군무원은 시험이 정형화될 수가 없는 직렬입니다. 이 자체가. 왜냐하면 출제위원 600명을 국방부 용산에 있는 군무원 인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답이 많이 나옵니다. 모두 정답 처리도 많이 해주고 중복 정답 처리도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600명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 기출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기출문제 공개한 지도 4년밖에 안 돼요. 4년 전에는 국어밖에 공개 안 했다가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고 아직도 대다수의 직렬은 기출문제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래도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국방부는 서울에서 시험 보고 나머지 6회 공고는 거점 지역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 시간은 오후 2시고요. 25문항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고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급 기준에서 75분 세 과목을 25분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세 과목을 다 주고 본인이 75분 동안 알아서 풀라는 거죠. 알아서. 아시겠죠? 이거는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75분 동안 순서도 상관없이 랜덤으로 풀으라는 거죠. 문제당 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지겠죠. 조정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서 한 번으로 찍으면 몇 퍼센트 맞는 거죠? 25%는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유튜브 잠깐 봤는데 수능 빵점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능 빵점 맞은 사람의 확률이 0.028개요. 1%래요. 수능 빵점 맞은 확률. 그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 하더라고요. 수능을 빵점 맞은 사람이에요. 만점 맞는 것보다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이거는. 로또를 26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그분은 빵점 맞아갖고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 번으로 찍으면 25%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들의 기본 점수는 0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25점으로 출발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총포, 유도무기, 통신 40점대로 합격하는 직렬이라면 25점에서 40점으로 가는 거지 0점에서 40점 가는 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관식 아니거든요. 모두 객관식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필기시험은 뭐 그래서 1.3에서 1.5배수 선발을 하고 국어는 누구나 다 시험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전공 과목 그리고 인증 과목으로 나뉘는데 행정 직렬은 과목별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돼요. 행정 직구는. 나머지 모든 직구는 관학 기준이 없습니다. 40점만 넘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40점 넘으면. 그리고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50% 최종 점수를 가지고 자대 배치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대체 인증 과목이 바뀌었죠. 영어 한국사인데 필기시험 전일까지 따면 됩니다. 필기시험 전일까지. 한국사 능력 검정은 이제 2번 기회가 남은 겁니다. 내년 5월 달까지 따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는 가급적 저는 GTELF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GTELF는 100점 만점에 32점 맞으면 되거든요. 토익은요. 990 중에 470 맞아야 돼요. 어느 게 쉬울까요? GTELF가 훨씬 쉽습니다.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GTELF 보시면 되고 GTELF는 한 달에 시험이 2번씩 있어요. 격줄이 있어요, 시험이. 그래서 GTELF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언제까지 따야 되느냐? 시기는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딴 거면 상관없습니다. GTELF나 토익은요. 아시겠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딴 거면 상관없으세요. 가끔 저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게 유효기간 끝났는데 다시 따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 유효기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유효기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22년 1월 1일 이후에 땄으면 오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은요. 제한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따셨어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유튜브에 한번 올려가지고 좀 논란이 된 게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토익이나 GTELF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죠, 2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년. 그러면 22년에 땄으면 24년 1월 1일 날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홈페이지에 가도 나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격증 출력도 안 되고요. 전화해서 물어봐도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겁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군은.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군은 어떻게 22년 1회를 이후에 딴 거를 어떻게 알고 이걸 인증을 해줄까요? 그래서 국방부에 문의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토익위원회하고 GTELF 코리아에서 송파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자료를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GTELF 코리아랑 토익위원회 종로에 있는 곳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국방부에서는 여기서 자료를 넘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료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있는 거를 공개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나의 정보니까. 근데 토익위원회나 지텔프위원회에서는, 지텔프 코리아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한 번도 국방부에 개인정보의 자료를 넘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미스테리합니다. 이거는. 누군가 하나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잘. 네, 안 돼요. 하지만 뭔가 방법은 있겠죠. 뭔가 방법은. 어쨌든 우리의 지금 기준은 22년 1월 1일 이후에 딴 게 혹시라도 있으시면 또 안 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사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따신 것도 전혀 상관없다. 4급 이상이면 9급, 3급 이상이면 7급 볼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럼 자격증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자격증 없어도 돼요. 자격증 번호가 이메일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면 자격증 번호하고 점수가 있을 건데 이 두 가지를 5월달 원서 수업 쓸 때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인정 기간까지 말씀드렸고, 필수 자격증 면허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산특기다 그러면 정보처리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필기시험 전일로 바뀌었고, 가산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기시험 전일까지 바뀌었습니다. 인증 자격 확인은 5월 원서 접수할 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 번호와 점수를 그냥 기입만 하면 됩니다. 관련 근거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3년 전까지만 해도 프린트해서 갔어요. 필기시험 때. 지금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그냥 원서 접수할 때 이 두 가지만 기입하면 되고, 만약에 기입을 잘 못했거나 뭔가 오타가 있으면 필기시험 끝나고 나서 연락이 옵니다. 혹시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앞으로 4일 드릴 테니까 4일 동안 홈페이지에 가서 수정하십시오라고 연락이 와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토익위원회에서 뭔가 받았으니까 이게 뭔가 틀렸다라는 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번호 잘못 쓰시는 분, 점수 잘못 쓰시는 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입이 잘못됐다면 그냥 수정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1로부터 4일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5일일 수도 있어요. 4일이 또 고정 중요한 건 아니죠.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면접. 뭐 아직까지 먼 얘기겠지만 1년 금방 갑니다. 면접을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 이외에 아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학력, 나이, 성별조차도 아예 모르고 그냥 이름 이외에 아는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알고 시험 보지는 않는다. 면접은 그 블라인드로 3인에서 5인 정도 면접관에게 혼자 들어가서 면접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임용유예입니다. 임용유예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생 있으실까요? 혹시 대학생? 대학생 없으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대학생이 계시다면 임용유예 제도는 꼭 이용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임용대기랑 유예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임용유예는 내가 원해서 유예를 받는 겁니다. 임용대기는요, 군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자리가 없으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서 매월 15일 날 전후로 해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와요. 요번에 일지망 인천 쓰셨는데 지금 인천은 아니고 그 밑에 시흥에 자리가 났습니다. 다음 달 1일 날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하면 바로 임용이 돼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 대기는 통상적으로 직렬마다 다른데 한 40% 정도 내외까지는 늘 임용 대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12월 1일에 딱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30-40% 정도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용 대기 제도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고, 자, 자대 배치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우선은 이 두 가지만 많이 설명드릴게요. 이거 국방부하고 육군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면 용산으로 모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11일 날 빼빼로 데이인데 09시까지 용산으로 오십시오. 국방 컨벤션 센터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 가셔야 돼요. 근데 나 이때 해외여행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대리 출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늦으면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요 순번이 뒤로 밀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번이 뭡니까? 순번은 부대를 배치할 때 1번에게 먼저 얘기해요. 이번에 이런 부대들이 있는데, 자, 1번 어디 가시겠습니까? 네, 저는 정보사 가겠습니다. 저는 777 가겠다. 저는 방첩사 가겠다. 한미연합사 가겠다.
1번부터 순번이 쭉 정해져 있어요. 이 순번의 입각에서 먼저 가는 부대를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왜? 한미연합사 또는 합참, 사이버 작전사령부 이런 데 가면 무조건 서울군부입니다. 왜? 부대가 서울밖에 없어요. 부대 자체가. 근데 777 방첩사 전국 순환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부대 선택이 근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순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적순입니까? 성적순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공개를 안 해요. 순번 자체를. 그래서 늦으면 뒤로 밀리니까 꼭 늦지 않게 대리로라도 출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군은 좀 특이하죠. 육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지역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부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1순위를 서울, 일산, 파주, 의정부에서 10순위까지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을 쭉 써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담당자한테.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1순위 서울인데요. 서울에 지금 TO가 없어요. 2순위 일산이네. 오케이, 일산.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순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3등이 5순위가 있고요. 이거 서울 찍었어요. 4등이 4순위를 서울 찍었어요. 누가 서울로 갈까요? 3등이 5순위를 서울 찍었어요. 4등이 4순위를 서울 찍었어요. 누가 서울 가요? 3등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순위, 2순위, 3순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 전쟁을 해서 내가 순위를 높이고 줄일 필요가 없고 그냥 가고 싶은 데 찍으시면 됩니다. 10개 순서대로. 가장 가고 싶은 지역을 쭉 나열을 하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필기 성적 순이었다가 한때는 면접 성적 순이었다가 지금은 최종 성적으로 육해공 국방부가 다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 성적 순입니다. 하지만 필기 성적은 공개가 되죠. 면접 성적은 공개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성적도 공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 필기는 내가 컷보다 20점 높은데 면접을 그냥 무난히 봤다 그러면 고득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 필기가 컷에 걸렸는데 면접도 너무 어렵게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좀 점수가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줍니다. 왜? 비공개 원칙이거든요. 법으로. 네. 근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면접 점수는 내 성적은 공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찍힙니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군무원이 되실 분들이라면 제 핸드폰 번호로 군에 전화하면 이미 다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접수 안 하셨는데 왜 그게 궁금하시죠?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번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크레임 걸지 마세요. 군에. 좀 불합리한 게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좋죠.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봉합세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호봉은 경력과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호봉은 여러분들이 군에 들어가면 1호봉, 2호봉, 3호봉 이런 것들이 쭉 산정가는 거죠. 뭐에 영향을 받죠? 월급에 영향을 받는 거죠. 기본급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봉은 어디서 정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은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기본급을 산정을 합니다. 9급 1호봉, 2호봉, 3호봉이 받는 기본급을 늘 산정하고 25년도에 3% 올랐어요. 급여가. 그래서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기본복이 한 18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86만 원. 이거는 기본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급. 여기서 호봉을 1호봉, 2호봉으로 늘려가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100%, 군 경력이 있으면 100% 인정받습니다. 100%. 그래서 우리 아까 병사로 다녀오신 분은 1년 반 근무에도 2호봉 인정받아서 3호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몇 년 근무하셨죠? 병생활 다 포함해서 9년 했습니다. 9년 넘으셨어요? 안 넘으셨어요? 딱 9년. 그러면 9호봉은 인정받고 10호봉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9급 10호봉. 그런데 선생님은 11호봉으로 시작하실 거예요. 11호봉으로. 왜? 중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9급으로 가시면 한 계급을 내려온 거기 때문에 1호봉을 추가해 줍니다.
약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호봉이를 받는다. 그런데 나 경력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경력 인정도 해줍니다. 민간 전문 경력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것만 인정해줍니다. 이후의 것만. 그래서 일반 행정직보다는 이 기술 계열 분들이 월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차량인직이다. 그러면 정비기능사 자격증이라도 있어야지만 고등학교 때 정비기능사를 따야지만 그쪽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땄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인정받아요. 그런 분들은 막 정비소에서 20년 근무하다 오신 분들 있죠. 이분 막 21호봉 막 그래요. 세죠. 상당히 센 겁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직은 그게 좀 약해요. 왜냐면 자격증이 세거든요. 뭐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것들만 인정해 주는데 사실 그 자격증 갖고 있으면 안 오죠. 구급으로. 예. 그런 게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 저는 여고에서 기간제 교사를 2년간 했었거든요. 여고에서 대전에 있는 대전여상이라는 곳에서 2년 기간제 생활했었는데 2년 동안 저는 고용보험 가입을 했었어요. 교사이지만 왜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50에서 90% 정도의 근무를 파악을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50에서 90%. 이거는 차등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는 요즘 보면 뭐 구청에서 인턴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상담사로 근무하는 우리 여사님들 뭐 이런 분들 있죠. 구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인정은 받되 100%는 못 받고 50에서 90% 정도 인정을 해준다.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내세요. 최대한 가서 그리고 우기세요. 주관적인 거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추가 면접과 추가 합격자도 많이 나오는데 늘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고요. 내년에도 있을 거고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6개월 이내로 추가 합격이나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고 올해도 역시 추가 면접, 추가 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혹시라도 안 됐어라도 6개월까지는 기다려 볼 만하다. 올해도 역시 있었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군무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나눠드린 응시 인원하고 경쟁률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직렬 선택에 대해서 확실하신 분은 그 직렬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직렬 선택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자, 먼저 47개의 직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행정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은 가급적 저는 피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을 3년, 4년 준비하다가 안 되셔가지고 국무원으로 또 넘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행정하시거든요. 점수가 높습니다. 올해 행정 9급 몇 점이었어요? 올해 행정 9급. 육군에서 84점이었습니다. 84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5점을 맞아도 컷에 합격한 것밖에 안 돼요. 행정 9급. 행정 7급 몇 점이었어요? 행정 7급 올해. 육군 기준으로 행정 7급이요. 순번 81번은 미달로 60점이었습니다. 행정 7급. 그리고 전국으로 모집하는 건 66점이었어요. 60점 666이었어요. 오히려 7급이 블루오션 아니에요? 훨씬 블루오션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자, 그래서 행정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행정학과나 아니면 행정법을 전공했거나 공무원을 1년 이상 공부해 본 분이라면 행정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군수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점수가 낮습니다. 이거는 70점대, 76점, 70점대 합격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군수는 왜 제가 추천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9급으로 들어가신다 하시더라도 군에서 군수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석사, 박사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뭐의 전문가가 될 수 있냐면 방위 산업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방사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과천에 있는데 대전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일부 이전을 했고요. 방위사업청이 엄청나게 지금 바빠요. 왜? 많이 들어보셨죠? K방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K9 자주포, FA 경공격기 이러한 것들이 수출을 폴란드에 엄청나게 물꼬를 튀면서 이제 중동까지 확장을 하고 이제 유럽에서 우리나라 물건은 팔아달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도 우리나라 특사를 파견해서 무기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고
사겠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하는 걸 금지를 해놨습니다. 못 팔아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근데 좀 팔아달라. 왜? 니네는 신뢰가 좋지 않느냐. 우리는 신뢰가 정말 뛰어난 나라거든요.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하면 지켜요. 그래서 이 K방사는 엄청나게 몇십 년간은 더 비전을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 직렬 선택 못했다면 군수 9급 들어가셔가지고 석박사를 이 방위사업 분야로 현직 일을 하면서 근무를 하세요. 그리고 20년 후에 나이 40대 정도에 방위사업청에서 예하 있는 민간 업체들 있죠. 대표적으로 한화 같은 데서 여러분들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데리고 갈 겁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은 20년 군생활하고 공직자로 생활하고 나머지 또 20년은 이 방산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점이에요. 제가 대학 갈 때는 90년도 말 제가 대학 갈 때는 어떤 얘기 많이 했냐면 저희 부모님들 그렇고 무조건 컴퓨터 해라. 앞으로 컴퓨터밖에 없다. 무조건 컴퓨터 해야 된다 해서 컴퓨터 과를 나왔거든요. 전 대학을요. 잘했다고 봐요. 그 당시에. 컴퓨터가 기본 베이스가 다 됐으니까. 지금은 컴퓨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K문화나 K방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류 열풍이 끝났다고 하지만 아파트 같은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만큼 이 문화 컬처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K방산 쪽의 전문가가 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후에 20년 후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군수가 76점이나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통신직으로 가서 군수 업무 하시면 되죠. 통신 장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무선 통신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뭐라고 부를 정도에 드론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무선을 이용한 이 드론을 활용한 전쟁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 통신 분야는 군에서 굉장히 늘어날 거고 최근에 25년도 그렇고 300명 이상은 뽑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거는 합격 점수가 몇 점대예요? 40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앞으로 통신은 정말 중요한 그 시점이 될 거다. 누구나 3개월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통신직렬이라고 추천드리고 우리 남성분들이 혹시 차량을 좋아하면 이 차량직도 블루오션이긴 했었는데 조금은 떨어졌어요. 왜? 60점까지 올라갔거든요. 점수가. 2021년, 22년에는 차량직만 1000명 뽑았습니다. 차량직렬, 단인직렬로. 그때까지만 해도 외제차에 근무하는 그 엔지니어 분들이 있어요.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뭐 여러 한교라든지 벤츠, BMW 이런 매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있죠. 정말 많이 오셨어요. 왜? 그분들은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다 갖고 거기에 취업했으니까 전부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많이 오셨고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는 60점대로 봅니다. 합격 점수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건 통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량에 관심이 있다면 차량직도 괜찮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렬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최근 4년간 데이터를 나눠드렸으니까 합격 점수, 채용 인원 그걸 보셔가지고 직렬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9급 점수가 7급 점수보다 늘 높죠? 항상 높습니다. 희한하죠? 왜? 7급은 거의 응시를 잘 안 하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오신 분들도 아마 지금 처음 준비한다 그러면 대부분 9급으로 생각하시는데요. 7급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공무원 7급하고 완전 달라요. 공무원 7급은 NCS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군무원 7급은 점수가 상당히 낮은 직렬이 있기 때문에 7급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경우도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행정, 군수 7급을 3배 이상 많이 뽑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7급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슬라이드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합격 전략 꼭 기억해야 될 건데 첫 번째, 직렬, 급수, 군 선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47개의 직렬 중에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직렬을 좀 선택을 해보세요. 47개 직렬 할 수 있는 직렬. 그러면 직렬마다 하는 일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국방부 군무원 채용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들어가면 돼. 네이버에 국방부 군무원 채용 치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중에 할 수 있는 일을 뽑으세요. 한 5개, 6개 정도. 그리고 그중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직렬을 두세 개로 압축을 하시는 거예요. 내 적성을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최소 3개년도의 합격 점수 채용 인원을 보고 7급, 9급 직렬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선택은 2025년 4월 모집 공고를 보고 6해공 국방부 해병은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군에 들어가신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에요. 어떤 분은 좋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분은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이고 적응을 잘하신 분은 군무원 괜찮다 해봐라라고 추천하는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이건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는 지인분이 만약에 지인분이 뭐 정보직이다. 근데 우리 자녀분이 있는데 또는 내가 있는데 정보직 군무원분이 정보직 괜찮으니까 정보직 해봐라 라고 추천하는 거는 한 번은 걸러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분은 정보직밖에 모르시거든요. 정보직밖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보직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보다도 모든 직렬을 포괄적으로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가 있어요? 군무원에는 채용 담당관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채용 담당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여러분들은 더 좋아요. 근데 이렇게 특정 직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채용 담당자들의 이런 이야기가 훨씬 좋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블루오션인 거는 그나마 블루오신 거는 이 전차직 괜찮습니다. 통신직, 총포직, 유도무기 요 4개 정도는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봅니다. 40점대. 특히 여성분들은 이 유도무기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얼마 전에 북한이 쐈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행정 업무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서 실제로 훈련에 투입이 돼서 실제로 미사일을 쏜다?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을 후방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 유도무기가 여성 부분의 비율이 또 높습니다. 통신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일이 쉬우니까요. 자격 조건도 없어요.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 계획을 세워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과목별 독학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 인강 정도를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강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요. 공무원의 국어가 수능으로 바뀝니다. 수능 체계로.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 국어로 병행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공무원에서 유명하신 분 거 찾지 마시고 노량진에서 강의하시는 정도면 실력을 검증받았으니까 여러 공무원 학원이나 인강 사이트를 보고 나에게 맞는 분을 찾는 게 좋지 유명하다고 그분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를 다 들어보고 이분 강의 정도면 내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다. 그 강사를 찾으시고 한 번 그 강사를 찾았다면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중간에 기본서를 바꾼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중간에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 과목은 그분이 훨씬 더 전문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선택을 했다면. 그래서 처음 강사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첫 강사 선택이. 유명하다고 가는 것보다도 특히 공무원에서 유명한 분하고 이제 군무원 필기 국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굳이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론 준비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고 그리고 필기 합격 컷에서 면접으로 충분히 역전할 수 있으니까 필기는 어찌됐든 합격 컷을 넘겨놓고 면접으로 좀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삼으시면 됩니다. 왜? 50%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직렬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 슬라이드 한번 추가해봤는데 완전 비전공자이거나 초시생이거나 군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아니시라면 개인적으로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나고 행정계열을 원하시면 군수 7급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는 행정 7급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7급을 하기에는 조금 내 과목 부담스럽다 그러면 군수 9급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군수 7급이 점수가 낮습니다. 추천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과목 하기 벅차면 9급도 괜찮습니다. 공무원을 1년 이상 준비한 분들은 행정 7급을 하시는 게 맞죠. 아니면 행정 9급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행정국은 몇 점이라고요? 84점이었고 행정 7급 몇 점이었어요? 순번 81번은 60점으로 미달이었습니다. 24년도에. 그리고 전군은요 66점이었어요.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학습 능력이 조금 약하고 행정 업무는 꼭 하고 싶은 분들 통신구급을 전 추천드립니다. 올해도 역시 많이 뽑을 거고 40점대일 거니까.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있고 이 군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보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면직률이 높은 게 정보직입니다. 왜냐하면 장교분들이랑 군 생활을 정말 밀접하게 해야 되는 게 정보직이에요. 지휘통제실 근무를 하는 경우에 정보직 분들은 올 비비라고 들어보셨죠?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휴무하고 이런 근무 체계를 갖습니다. 정보직에서 일부의 분들은 또 지휘통제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저는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사관이나 정보장교 출신 분들은 정보교를 하셔도 되지만 민간이신 분에서 들어가면 군사 용어도 잘 모르는데 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다라는 거죠. 별로 추천 안 드려요. 그래서 정보직이 인포메이션에 이게 컴퓨터랑 유사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지 않을까 해서 가시는데 실제로 군사 용어도 많이 아셔야 되니까 별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학습 능력이 무관하고 차량에 관심 있으면 차량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족근무학원 6개월 플랜인데 주 65시간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주 65시간. 일요일은 반나절 정도 주일날에. 그래서 주 65시간 동안 곱하기 24주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시간이냐면 1560시간입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아주 소수의 인원인 60명만, 온라인은 뭐 1000명까지도 가능하시고 1월 6일, 13일, 20일 60명이 차면 2, 3차는 개강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인원은 60명으로 제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1월, 2월, 3월에는요. 이론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최소 2회독 이상 하세요. 그리고 이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풀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무조건 나는 이론만 최소 2회독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3회독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4, 5, 6월에는 단원별 문제풀이, 기출변형 문제풀이, 적중 문제풀이를 통해서 목표 점수를 취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이론 2회독, 복습 4회독을 꼭 실천을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월요일 국어를 실강 들었다. 텀을 두고 목요일 정도의 국어를 인강으로 2회독을 하는 거죠. 그래야 훨씬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에빙하우스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망각의 곡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인간의 뇌는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기억을. 그래서 10분 만에 기억된 걸 10분이 지나면 잊어버릴 확률이 70%까지 떨어져요. 이때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24시간에 또 떨어져요. 이때 복습을 해줘야 돼요. 일주일에 또 떨어져요. 72시간 만에 또 복습을 해줘요. 그러면 이 편차가 굉장히 크죠.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복습은 그래서 10분 복습, 1일 복습, 주간 복습, 월간 복습으로 총 4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을 더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꼭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올해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1시간가량 쭉 말씀을 드렸고 궁금하신 부분,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부터 한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많은 내용을. 내가 궁금하면 옆 사람도 궁금하신 거니까 많이 좀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1,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